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광선보 승리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 봄의 힘이 혼에 솟아오른다. 우크라이나의 시인 레샤 우크라인카는 외쳤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가슴에도 정의의 백마에 올라타고 21세기의 광야를 씩씩하게 달리는 젊은이의 개가가 힘차게 메아리쳤다. 1978년 6월 28일 오후 시니치는 도쿄 시나노 마츠에 있는 학회본부 사제회관에서 작사를 시작했다. 30분쯤 전에 창가 문화회관에 있는 광선회관에서 각부 대표자 회의가 끝났을 때 대학부 대표가 신대학부가의 가사를 봐주셨으면 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30일에 대학부 결성 2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간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이치는 그 가사를 받자 창가학회 상조의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에 어본존에게 올리고 창제한 뒤 퇴고하기 시작했다. 1957년 6월 30일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부 결성 대회가 열렸다. 그때는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를 두려워한 권력이 부당하게 학회를 탄압하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와중이었다. 홋카이도 유바리 탄광의 탄광 노동조합 이하 탄노은 학회가 조합의 통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학회원을 배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시니치는 불합리한 이 압박을 물리치고 신교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북녘의 대지를 질주했다. 탄노에 대응하는 한편 벗들의 집을 돌며 대화를 거듭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의 난로에 용기의 불을 지폈다. 당시 탄노라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그 횡포를 단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대학부 결성 직후인 7월 3일에는 청년부 실장인 신이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 무근의 죄로 오사카 부경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야말로 대학부는 권력의 마성과 장절하게 맞서 싸우며 투쟁하는 속에서 탄생의 첫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나왔다. 이는 대학부야말로 이름 없는 민중을 지키는 사명을 안고 탄생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투장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학문은 서민을 지키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법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신대학부가의 가사 원안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대학부는 인사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때를 맞이했다. 사제 공전의 투쟁을 일으켜 혼의 바통을 의탁할 시대가 왔다. 내가 직접 그 축복과 만강의 기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선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니치는 조금 전에 가사를 들고 온 대학부 간부들을 사제회관으로 불렀다. 대학부는 중요하므로 이번에는 내가 노래를 지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후세에 남을 대학부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영원히 전해져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여러분 시대에 남깁시다. 오늘 안으로 곡도 완성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술할 테니 받아 적으십시오. 신이치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미래를 응시하듯 저편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실이 풀리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넓은 광야에 우리들은 일어서리. 이 광야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드넓은 들판을 나타냅니다. 광야의 광은 날일, 변에 넓을 광자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넓다는 의미가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장엄한 느낌을 주고 넓은 광야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학부의 미래가 양양하게 열리고 그 무대가 한없이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세계를 향해 날갯짓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만리를 바라보고 백마도 당당히로 합시다. 상쾌한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지구를 좁은 앞마당처럼 달려야 합니다. 어서들 나가자. 세기의 용자들. 나가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의 용자들은 21세기를 짊어질
위대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시니치의 마음속에서는 가사가 계속해서 샘솟았다. 필사적으로 격려하려는 일념은 용기의 말을 희망과 확신의 언어를 낳는다. 시각은 오후 4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시니치는 5시 반부터 아내 미누코와 함께 신주쿠 문화회관에서 부인부 수네와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시니치는 출발 직전까지 신대학부가를 작사하기로 했다. 그럼 사행입니다. 여기는 기승전결의 결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나와 나의 벗이여 광포로 달려라로 합시다. 자신뿐 아니라 고뇌하는 벗의 편이 되어 강한 우정을 맺고 동지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달려라는 기세 있는 행동입니다. 청년은 앉아서 그저 명상에만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광포로 달려라를 실행하려면 먼저 내 인생은 광선유포와 함께 있다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광포를 목표로 하여 있는 힘껏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광포로 걸어라가 아닙니다.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력 홍통을 해야 할 것, 어서 1618쪽이라는 대성인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청춘 시절에 세운 맹세를 생이 끝날 때까지 관철해야 합니다. 니지렌 대성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어서 144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앞으로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겠지요. 갖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가족이나 친척이 신심을 반대하거나 자신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드디어 내 신심이 시험 받는구나, 지지 않겠다 하고 이를 악물며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신의와 정의를 위해 사명의 주자로서 광선유포의 길을 완주하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기 위한 혼의 노래를 사제의 응원가를 지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신이치는 생명에서 단어를 뽑아내듯이 하면서 가사를 만들었다. 대학부 대표는 가사를 짓는 신이치의 기백과 신속함에 깜짝 놀랐다. 신이치가 말했다. 1절은 광야의 이미지이므로 2절은 아침 해의 이미지로 합시다. 태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 해에 빛나는 늠름한 눈동자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했다. 대하의 이미지가 좋겠군요. 대학부원은 창가학회호의 선장과 선원이 되어 민중을 지키고 대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럼 가사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넘치는 대하의 흐름에 마음껏 대화하자. 음파를 타고서 역사를 창조하는 이 배의 출범을. 청년의 사명은 과거의 안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가사는 30에서 40분 만에 거의 완성되었다. 신이치는 가사를 보며 말했다. 사행은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나와 나의 벗이여 광포로 달려라로 합시다. 어쨌든 대학부는 전원이 인재, 전원이 사명의 학도, 대학부 활동은 세기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자각으로 자신을 연마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학부의 지침으로 했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 회합에 가야 하니 회합이 끝난 뒤에 더 태고하고 작곡도 끝내겠습니다. 작업할 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사제회관을 뒤로 했다. 오후 9시에 집에 돌아온 신이치는 가사를 더 다듬었다. 그리고 대학부장들에게 연락하고 속하학원 음악교사인 장년부원도 불러 작곡에 들어갔다. 백마가 만리를 달리는 듯한 경쾌한 박자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모두 주저 말고 말하십시오. 신이치가 직접 가사에 음류를 붙여 부르고 그 음류를 음악교사가 악보에 옮겨 적었다. 한 소절 한 소절 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대학부 멤버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작곡을 진행했다. 작곡도 곧 마무리되었다. 공명은 광포로 달려라로 정했다. 노래는 곧바로 학회 본부에 와 있던 대학부 합창단의 유지가 녹음해 테이프를 신이치에게 보냈다.
신이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그 테이프를 듣고는 미네코에게 노래의 감상을 물었다. 젊은 생명이 약동하고 희망이 넘치는 노래네요. 이 노래가 발표되면 분명 모두 기뻐하겠군요. 대학부뿐 아니라 남자부와 여자부, 아니 장년부와 부인부도 부르고 싶어 할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오. 그럼 2절에 있는 학도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대학부 이외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지용의 영광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군. 그런데 나는 대학부뿐 아니라 남자부와 여자부를 비롯해 각 부의 노래를 만들어줄 생각이요. 아니, 각 부뿐 아니라 전국의 방면, 현, 구, 그리고 가능하면 지부에도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소. 새로운 전진에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지. 그렇지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올해도 전국 각지를 돌 예정이고 9월에는 제4차 방중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깎을 각오라오. 말사에서는 여전히 부당하게 학회를 공격하고 있고 수많은 학회원이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모두를 격려하고 싶다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광선 유포의 물결을 일으켜야 하오.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겠소.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라오. 사자 분신의 투쟁을 일으켜야 하오. 대성이는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이니라 어서 955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광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사자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오. 그러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고모할 수 있는 혼의 노래를 만들고 싶소. 어떤 때에도 함께 희망과 환희의 노랫소리를 울려 밝고 명랑하게 전진하는 학회이니까. 노래소리는 혼의 공명을 불러온다. 대학부 결성 기념 간부회가 열리는 6월 30일을 맞이했다. 이날 세교신문 사면에 교학상의 기본 문제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다. 교학 연찬에 관한 창가학회 견해를 발표한 내용이다. 실은 6월 19일에 종문이 학회의 30여 항목에 걸쳐 교학상의 질문을 보내왔다. 교의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학계를 공격하는 승려들의 질문을 종문이 정리한 것이었다. 세교신문이나 대백년화 등 학회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잡지, 서적을 비롯해 각 지방의 유지가 제작한 잡지와 신문까지도 점검해 질문했다. 신해치의 어서 강의나 강연의 내용은 물론 순회 간부나 남녀 청년부 간부들의 발언을 들어서 질문한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신해치는 제법 실상초 강의에서 처음에 니치렌 한 사람이 남묘 호랭개교라고 불렀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어서 1360쪽에 대하여 정법이 확대되는 원리를 말한 어서라고 서론을 말하고 대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별에서 이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제세 당시에는 니치렌 대성인입니다. 그러나 대성인은 제세뿐 아니라 미래도 또 그러하리라. 어서 1360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가학회는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 선생님이 먼저 홀로 일어서 부르기 시작하셔서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으로 불러서 전해져 약 3,000명까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제3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도쿄의 불탄 벌판에 서서 홀로 부르기 시작하셔서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으로 불러서 전해져 현재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종무는 이 설명에 대해 대성인이 오직 홀로 부르기 시작하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과 제2대 회장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다니 분수에 넘치는 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이치가 말한 내용은 학회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일본과 전 세계로 넓힌 광선유포의 엄연한 역사이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 그리고 도다 제2대 회장이 홀로 일어섬으로써 현대의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이 열렸다. 신이치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법실상초 강의에서 좌절 광포를 실현하는 사자의 정신을 외쳤다. 그런데 종무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빌미 삼아 굳이 학회는 니치렌 대성인과 초대 제2대 회장을 동일시한다는 지극히 왜곡된 시각에서 질문을 보내왔다.
또 신이치가 도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창자하는 속에서 법화경을 색독하고 지영보살의 동량으로서 계호하셨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했다. 지영보살의 동량은 말할 나위도 없이 상행보살입니다. 그러면 도다 전 회장 자신이 상행보살임을 계호하고 그 수행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성이는 필요 없겠군요. 신이치는 절보 홍교를 하는 제가의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도다를 지용보살의 동량이라고 말했다. 또 도다 스스로가 자신의 지용보살의 동량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도다는 그 자각 위에 서서 전쟁이 끝난 뒤 광선유포를 위해 홀로 일어서서 회원 75만 세대 홍교를 지휘했다. 법주 호리곰의 니치주는 도다의 이 투쟁을 회장 선생님이 말법의 선달이 되어 그분들을 불러낸 것이 창가학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묘호랭개교의 오자 7자를 75만으로서 지상에 불러낸 분이 회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상찬했다. 여기서 말한 그분들은 6만 항하사의 대사, 요컨대 지용보살이다. 신이치는 법주가 한 이 말과 더불어 도다가 전쟁 후의 혼란기에 회원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미증유의 정법 유포를 지휘한 사실을 토대로 지용보살의 동량이라고 말했다. 현대의 온갖 법난을 만나고 불석 신명의 각오로 광포를 추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용보살이고 그 지도자가 동량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지용보살의 출현이 있다는 말인가? 종무는 학회가 초대회장 마키쿠치를 선사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 삼았다. 니코 6의 치문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을 선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키쿠치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 대성인과 마키쿠치 회장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학회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와 초대회장 마키쿠치를 구별하기 위해 도다를 은사라고 하고 마키구치를 일반 용어로서 선사라고 불렀을 뿐이다. 종문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학회가 회장 본불론을 내세운다는 곡해와 그릇된 의심이 있었다. 이 점에 관해 학회는 말법의 어본불은 니치렌 대성인 한 분이고 그 점은 말법 만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근본의이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이 말법에 출연하신 어본불이라는 사실을 반세기에 걸쳐 고투하면서 절복을 통해 세계로 알린 것이 학회의 역사라고 외치고 이렇게 말했다. 일상의 자행과 화타행에서 모두 니치렌 대성인을 어번불로 우러르고 니치렌 대성인의 혼이 담긴 어번존을 신심의 근본 대경으로 삼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광선유포를 실천의 큰 목적으로 해온 것이 학회의 정신의 골수이다. 그러므로 학회에는 원래부터 회장 본불론 따위는 절대로 없다. 말법이라는 때도 모르고 오랫동안 석존을 부처로 여긴 것이 일본인의 불교관이었다. 그 속에서 이처럼 많은 민중이 니치렌 대성인을 말법의 어번불로 우러르며 어번전 근본으로 광선유포에 매진하게 된 까닭은 마키구치, 도다로 이어지는 창가 사제가 그 사실을 끝까지 외쳤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보아도 회장 본불론은 망상의 산물이고 학회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악인은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려 결백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게다가 맹세코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한 말이다. 정의로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인의 수법은 지금도 여전히 같다. 종문이 한 질문 중에는 남자부 구 간부가 니지렌 대성인 직결의 창가학회라고 기술한 점을 문제 삼아 대성인 직결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묻기도 했다. 법주의 존재를 부정하느냐는 취지를 포함한 질문이다. 대성인 직결은 어본존에게 나무하여 받들고 경지 명합한다는 뜻으로 법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승려들은 교의 일탈이라고 하면서 학회를 공격하는 재료가 되는 문헌을 기를 쓰고 찾아내려고 했다. 신이치가 창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창가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1년 정종의 불법 외에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신이치는 절복과 홍교를 위해 사회의 불법을 전개함과 더불어 실천 교학이라는 의의를 담아 창가 불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창가, 다시 말해 가치 창조는 행복의 창조를 말한다. 따라서 행복을 구축하기 위한 불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리고 교역부 간부가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철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종무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